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원장을 맡아서 건강학 박사 학위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1일 2025년입니다. 6월 21일 결국은 12월 작년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피폐하게 했고, 중서민층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무너져 내려서 일어날 회복 기미가 아직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온갖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친 이 경제는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1, 2년 사이에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자영업자들이, 망한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으며 소시민들이 피땀 흘려 세운 그 경제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부유층에 세금은 감면을 해주고 서민층들은 그 세금을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했지만 그 혈세는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 건강을 망치고 국가 경제를 거의 부도 상태 직전까지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금 마땅했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득권층만 유리하게 됐고 그들만 배불러졌으며 중서민층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무너져서 길바닥에 나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추경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돈을 풀고는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들 또는 기득권층의 부유층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더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윤석열이가 큰 소리 치면서 깎아줬던 그 세금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까? 깎아준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납니까? 또 대기업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유층들에게 몽땅 혜택을 몰아주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맨 위에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물이 흘러내려서 서민층도 잘 살게 된다. 그 정책은 이미 클린턴 정부 때 망했던 정책이었어요. 경제 사정은 갈수록 악화됐고 이제는 일으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망가지는 건 쉽지만 일으켜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서민층이 냈던 그 세금을 흡혈귀, 이걸 프리로더라고 합니다. 프리로더들이, 흡혈귀들이 그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자기들만 유리해졌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썼던 윤석열 정부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보수니까 우리가 그쪽을 또 찍어줘야 된다. 보수가 어디가 있고 진보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평화롭게 해주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 그게 국가가 할 일이요. 그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주는 건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몇몇 사람 아니면 부유층들이 다 흡혈귀춤 다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멸자라고
절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고, 고위층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들도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게 지금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했냐는 겁니까? 3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떻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중서민층이란 서민층을 위해서 쓰여진 적이 어디가 있냐는 겁니까? 서민층, 중서민층이란 단돈 10,000원의 세금도 그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중서민층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자영업자들한테 다 그대로 다 받아가고 빨아가면서 대기업들 부유층들은 다 깎아주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해서 빨아먹는 프리로더들, 흡혈귀들, 그리고 자기들은 불멸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필멸자들이에요. 우물 속의 개구리들이 하늘로 좁은 하늘만 바라보고 높은 산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닷가를 구경한 적도 없는 그 개구리 떼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국민들 정신건강,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피폐해지게 만들었어요. 건강압박사 학위생들, 이렇게 건강은 국가가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이 무덤덤하게 지냈고 으려니 경제는 이제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한 그 기대는 3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질병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지쳐버렸던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는 것이 술만 처먹고 주술에 빠져가지고 무석정권으로 무당들의 말만 듣고 국가를 운영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5년 못 버티고 3년 만에 무너진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그 뒤에는 또 무속적인 사상, 또 무속적인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지. 그러나 뭐 미친 정신에 군인들이 통치해서 영원한 집권을 만들고 그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도 지금 발설이 되고 국민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한 것이며 이런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이라는 그 불멸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몇몇 필멸자에 의해서 3년 동안 유린당하고 피를 빨리고 세금까지도 다 뺏기고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게 쓰이는 데도 없고 국가 돈이 어디로 흘러 빠져나갔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데는 구원이라는 약이 주어지지만은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한다고 해서 구원의 약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 일으킨 인간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은 거의 10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그런 중형에 처해질 것 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란 일으킨 범죄자들은 아마 후회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몇 년, 몇십 년 후에 또다시 내란이 벌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국민들은 반드시 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부는 반드시 또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비상계엄을 한두 번 우리가 당했습니까? 나이 70, 80 된 사람은 여러 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이를 믿고 그 양 알약한 도장을 찍어주고 선출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덕을 주었어요? 뭐 어떤 것을 주어줬어요? 국민들이 잘 안락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해준 적이 언제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저 반드시 하나님은 쳐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요승이라고 불리는 신돈에 의해서 고려가 빨리 망했습니다. 요승들이 또 판치고, 또 조선 말의 민비가 진령군이라는 여자 하나에 의해서 그 무당의 말만 듣고 국고를 탕진하고 그 무당한테 돈을 다 갖다가 국고를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조선이 더 빨리 망했던 것입니다. 칩니다. 무당과 무술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황제 시대를 끝마친 것은 결국 라스푸틴이라는 그 무속적인 인간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술이나 무속은 그게 정권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걸로 운영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점치러 가고 무당들 구다고 하는 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거 할 사람 하세요. 그 직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을 그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무속적인 말만 듣고 참말로 건진이니 뭐 천공이니 얼마만큼 많이 등장했습니까? 명태균이니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국가를 경영한 거, 그 분명한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게 만듭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따라갑니까? 왜 거기에 의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을 국가를 주물러 버렸으니 국민 건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가 악화되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망해버린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돼 있어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얼마나 악화됐는가 그 몸소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나한테 상담해 오거나, 나는 더군다나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간 것도 있고 부도난 사업체도 있어요 지금. 그래 당해본 나로서는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어디다 핑계를 대느냐?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렇게 해놓고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핑계대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 말하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망가진 것이지 윤석열 때 망가뜨린 거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무지몽매한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직접 사업체를 경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코로나19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질 않았어요. 사업 경영하는 게 어렵질 않았다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 때 이랬냐 이 말입니까? 도와준 적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국가가 도와준 적 있냐고요? 그 국민들 25만 원씩 주는 거, 또 몇만 원씩 주는 거, 그 풀자. 풀면 그 돈이 혈액이 돼갖고 흐르듯이 국민 경제를 흐르게 하고 지역 발전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단돈 10만 원, 20만 원만 줘도 그 돈이 그 지역에서 흐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도 아까워서 안 주려고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왜 저항을 했어요?
부자 감소해주고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어라?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경제가 살든 말든 기득권층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정권 잡은 인간들만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정권 망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망한 정권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1년 2년 갖고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희망은 보입니다. 희망이 보인 거 한 가지만 해도 안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거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 3년 동안에 엉엉 운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이제 영영 일어서질 못해요. 그런 겁니다. 한번 망하면 일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는 망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흥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잘 판단하시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돼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그 인간과 됨됨이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선출하는 것이 전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게 애국하고 애족하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수 측에서 보면 엄청나게 나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현실을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망상이나 공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뭐 하시든지 유튜브 보면은 보수 쪽에서 하는 유튜브는 거의 80% 100% 거짓말이에요.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래서 돈이나 착취하려고 하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걸 믿고 국가 운영을 했으니 윤석열이가 극우 유튜브들 말 듣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놈의 부정선거로 그러면 윤석열이 당선됐네? 그 자기 당착에 빠졌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단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정선거. 황교안이 때부터 그랬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국가가 무슨 이득이 있어요. 부정선거인데 다 지역을 갖다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도 몇백 표 또는 몇십 표 차이밖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건 개수 차이예요.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현명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보면은 호언 세력이 아니라 반헌 세력이에요.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국가가 올바르게 쓸 수가 있는가? 국민들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제대로 개선 유지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건강학 차원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이지 정치권 비판할 생각 없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나는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 이것이 무척 싫어요. 의식주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통일, 안보 모든 것이 건강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우는 박사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제대로 된 건강학을 배우고 공부해서 앞으로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척,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박사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을 내가 지도하고 가르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기간 동안에 배우신 분들은 수많은 분들에게 이 널리 건강을 책임지듯이 그렇게 책임을 져서 그들에게
선사해주는, 건강을 선사해주는 건강 전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맞이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도 제대로 배워서 지켜나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건강학 박사에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거나 문의해서 건강학 박사 학위생이 되어서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학 박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 들면은 70, 80 되면은 만성 질환이나 생활습관병, 이걸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등등에 노출되거나 걸리기 쉽지만은 그나마라도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 상태에 있으면은 그 질병 상태를 원복하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시켜 줄 것은 회복시켜 주고, 현재 생활습관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그러한 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태에서 건강을 또 더 좋게 해주고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늘려나가자, 이것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국가 정치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우물바닥에 있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개구리 떼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왁을 지저댄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원하느냐? 원하질 않아요. 일부 기득권층, 그 다음에 일부 정치인들의 그 못된 것들 국민들이 다 파악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특히 정치인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옛날과 달라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필멸자가 된다는 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교훈을 얻어서 국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치권들에게도 분명히 내가 강조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건강이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잘 기억하시며 건강한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해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